오늘요,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요즘 매주 하죠. 자, 문재인 지난주보다 1% 후퇴했습니다. 지난주 33인데 오늘 30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문재인 후보요, 혼자서 저렇게 독주함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찍어주기는 부담스러운 계층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정요, 요즘 이번 주에 들어서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다 뒤로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저는 안희정의 약진도 끝이 났다고 봅니다. 자, 그간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식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고 한마디로 추상적인 언어의 유의로서 자신의 과거를 감추려고 하는 부분에 이제 한계에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희정은 또 다른 문재인에 아리울 수 있다라는 자각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22%에서 지난주, 이번 주에 21%로 1% 떨어졌습니다. 1, 2등이 지지율이 같이 폭등한다고 그러다가 둘 다 1%씩 후퇴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때는 지난주에 12%에서 9%로 떨어졌었는데 이번 주에는 9%에서 8%로 떨어졌습니다. 특검 연장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은 황대행이 사실상 보수 여권 후보로 나섰을 때 현재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강경보수청에서 박 대통령 탄핵기각청에서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청 내부에서도 그 세력을 벗어나면 황대행이 과연 경쟁력이나 외연 확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황대행도 최근에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뒷걸음을 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지난주 9%인데 다시 8%로 내려왔습니다. 안 후보는 국민의당의 박지원 정동영과 한미 동맹이나 사드 같은 이슈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 내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자, 당 내에서는 손학규, 안철수 등을 경선을 시키겠다, 전정배도 시키겠다 하는데, 자, 당론조차도 정하지 못한 채 당의 의견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그 경선을 통해서 안철수 의원이 승리한들 과연 안보 이슈에 대해서 하나의 입장이 될 것인가? 자, 이런 안 의원이 과연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의문입니다. 이재명, 안희정, 안철수가 주춤하는 사이에 5에서 8%로 다시 좀 올라갔습니다. 유승민 지난주도 2%, 지금도 2%입니다. 기타는 뭐 별 의미도 없습니다. 모르겠다는 18에서 19로 1% 올라갔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유승민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단일화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봅니다만 지금 이 대목에서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한마디로 어떻게 좀 끝까지 버텨서 보수 쪽의 유일 후보가 되고 싶어하는 한마디로 이해에 집중한다. 뭐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하면서 안보를 강조하고 경제개혁도 강조하지만 유승민 후보가 대중들에게 대선 후보로 각인되는 스토리텔링이나 이미지, 카리스마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닌 사람들은 일찍 좀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당선될 사람은 없으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 10수명의 후보들이 넘칩니다. 개나 소나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좀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자, 이 속에서요, 또 흥미있는 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호감과 비호감을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비호감 46, 호감 47, 호감과 비호감이 비슷합니다. 안희정은 비호감 37, 호감 54, 그리고 이재명은 비호감 51, 호감 39, 그리고 안철수는 비호감 60, 호감 33, 그리고 유승민은 비호감 63, 호감 28, 그리고 황교안은 비호감 70, 호감 21입니다. 비호감이 가장 높은 사람은 황교안입니다. 그리고 호감이 가장 높은 사람은 안희정이고요. 또 안희정은 비호감도 가장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희정이 외연 확장성이 있지만은 안희정의 문제는 문재인, 안희정 둘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 민주당의 틀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프로레슬링을 처음에 보면 새로운 스타가 나타나서 이렇게 좀 약체들을 꺾으면 흥미진진해서 박수를 칩니다. 몰두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 자체가 전부 쇼다라는 생각이 들면 프로레슬링은 요즘 아무도 잘 안 봅니다. 미국의 뭐 WWE입니까? 이 프로레슬링 협회에서 하는 게 경기가 있지만 그건 엔터테인먼트지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UFC가 인기를 끄는 것은 그것은 진검승부다라고 생각하고 복싱보다도 더 치열하게 싸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안희정은 과연 치열하게 싸웁니까? 서로가 어떻게 다른지 서로의 어떤 가치관, 이념을 가지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죠. 지금 와서 그렇게 2007년에 대선에서 26.1%밖에 못했고 참패했고 안희정 스스로 패족이라고 했던 노무현 정권이 이제 와서 남의 실수에 의해서 성공한 정권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노무현 정권에 있었던 삼성 등 재벌과의 유착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던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안보는 전시작전권 이양이나 NLL 문제 그리고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으로 매우 흔들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둘이 똑같을 바에야 뭘 하고 진노해서 둘이가 놉니까? 둘이 똑같이 외연을 넓혀놓으면 나중에 합치면 넓혀놓은 만큼이 문재인에게 갑니까? 문재인 32, 안희정 21이 합치면 53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요. 1 플러스 1이 1.2나 1.3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요. 서로 둘 중에 누구를 택하든 별 의미가 없다. 똑같은 쌍둥이 둘을 갖다가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냐. 이런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논쟁하고요. 미래의 공약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면서 둘이가 어떻게 다르다는 차별성을 보였을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50만 명이 참가했다. 100만 명이 넘겠죠. 150만 명이 돼봤자 어차피 찍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흥행성공이다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지지율을 보면요. 마지못해서 지지한다는 거지 눈앞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희정 후보가 추상적인 말을 남발하고 자신의 개인 캐릭터를 드러내면서 이미지로 포장을 하고 또 여시전이 뭐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국의 대기업 정경련의 논리를 사실상으로 우회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대상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좀 폭등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한 근원에는요. 안희정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묻기만 하면 성질을 내고 자신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사과나 인정을 하라고 그러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안희정 후보가 대외적으로 비춰지고자 하는 자신의 만들어가는 이미지 메이킹과 실체가 같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보수가 대안 없이 지리멸렬하니까 야권 지지자들만 신이 나서 자신들을 다 노출하면서 야권의 파이가 엄청 커져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나와 있는 보수의 후보들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카드를 들이밀어야 된다. 그러면 짧은 2달 만에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안보 그리고 재벌에 의한 정경유착 그리고 특혜, 거래 이런 부분을 척결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올바르게 돌보면서 국가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주거와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진정어린 시각으로 접근하는 후보가 나온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요. 마지못해서 지지하지만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서 지지하지만 흔쾌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현재 대중들의 시각입니다. 보수 진영이나요. 이쪽에서는요. 적어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보수의 실패인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기득권 수구 보수의 실패이기는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요, 박 대통령의 실패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을 지키자고 애를 쓰는 보수와 결별을 하고요, 새로운 보수를 창출해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별이라 하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대선에 그분들이 앞장을 서서 이 대선은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으니까 뒤로 좀 빠져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저는요, 끝날 때가 돼야, 끝나봐야 끝난 것이지, 그 전까지는 이런 보수의 지리멸렬과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더라도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져야지, 그야말로 단발마적으로 종말을 향해서 가는 비명을 지르면서 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실을 인식하면서 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길 가능성은 항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단독으로 1, 2위를 질주하는 저들의 한계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요, 결국 야권은 문재인으로 단일화될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그 자신의 한계가 극명하게 장점만큼 드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안보 포럼에 10만 명을 들르더라도 안보 문제에 대한 의문은, 문재인이 왜 저러는가에 대한 의문은 답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면서 정경유착과 부패를 척결하는 그런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야 될 때라는 부분을 우리가 자각하고요, 보수에서도 그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들이 가지는 이 대선의 시대 정신이 뭐냐, 화두가 뭐냐, 아젠다가 뭐냐를 정확하게 읽고요, 지금 1, 2위를 독주하는 저들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2007년에는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국민 다수가 진절머리를 냈고 야권 안에서도 당신들은 정치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뭐가 크게 바뀌어서, 그들이 뭐가 새롭게 포장을 하고 뭐가 새로운 내용을 갖고 와서 1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틀린 것은 지금도 틀린 겁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